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죠? 예, 밑에 13절. 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같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 기본서를 필히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국토법이 이제 오늘 하면은 좀 빨리 맞춰요. 그 남는 시간에 지난번에 안 했던 그 주택법 있죠? 어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뒷부분 안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기본서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꼭 가져오세요. 13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또 뭐가 있죠?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 세 개 우리 뭐라 다 묶어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이죠. 오늘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뭐가 기반시설이, 그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름이 바뀐다. 뭘로 바뀌죠? 도시군계획시설로.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자, 몇 년 내에? 2년 내에. 자,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예. 자, 언제 할 것인가에 단계별로, 그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그죠? 자, 한번 책 보겠습니다. 1번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요거를 기반시설을 안 되겠죠? 그렇게 바꿔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세 가지 방금 말한 도시군계획 사업은 밑에 세 가지 사업이고요. 자, 쌍가리 2번이죠.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시 말하면은 오래 할 것, 급한 것들은 앞에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뭐 없이 못하죠? 돈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도 세금 가지고 안 되면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급하긴 급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까지 발행하겠죠. 그죠? 예. 하여튼 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계획이 뭐냐? 재원조달계획. 뭐라고요? 재원조달계획.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보상계획.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다. 그래서 보상계획 등 또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것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단계별이다. 그럼 단계다. 그래서 1단계를 우리는 1단계는 몇 년? 3년 이내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3년 이후를 말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다. 0, 1, 2, 3, 4. 3년이죠. 이만큼이 바로 1단계. 이거 이후가 2단계. 그죠? 2단계. 여기가 1단계. 이것이 이제 매년 지나가면 매년 요게 또 1단계 되죠. 그죠? 그럼 4단계 있는 이 부분이 1단계 들어오겠죠? 의무적은 아닙니다. 1단계에 포함할 수 있다. 반드시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급하지 않으면 다시 2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도 명색이 계획인데 수립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라. 즉 기주 지입 협심 결과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협의 끝. 협의가 되면 수립되면 공고니까 절차는 협수공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협의. 그죠? 협의 마치고 협의하고 뭐하고 또 그 다음에 협의 마치면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고한다. 승인 없어요. 큰일 나 있으면. 따라합시다. 협수공.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협수공 외에는 일절 없다. 방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의 없어요. 지방이 없어요. 주민의견 없습니다. 협수공 외에는 일절 없다는 거. 협의, 수립, 공고. 이때 수립권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수립권자가? 응? 한마디로 뭐예요? 입안권자. 그죠? 입안권자가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어. 입안해서 결정 났습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합니다. 그 이후 작성된 지형도면에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땅도 수용해야 돼요. 그 언제 할 것인가? 단계별 집행계획도 입안권자가 수립. 그리고 시행자도 입안권자. 그러면 인간권자는 당연히 결정권자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결정받겠죠. 책봅니다. 쌍가로 2번. 1번 수립권자 나오죠? 수립권자 옆에 적어주세요. 입안권자라고 하면 더 쉽겠죠.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절차, 기억니은 디귿, 협수공. 다 같이 시작. 협수공. 협의. 행정기관장과 협의. 수립. 그죠? 나오죠? 도시군계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면 디귿 공부해라. 그죠? 9번 1기억 1단계 3년 이내, 2단계 3년 이후. 4번 매년 3년 이내에, 즉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무적은 아니에요. 3번 시행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겠죠. 시행자. 첫 번째, 자,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시행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비행정청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은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일단 구분해요. 자, 얘가 누구죠? 한마디로. 자, 똑같이 입안권자입니다. 자, 입안권자.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입안할 때도 왜 인접지를 포함할 때 그런 말 했었죠. 그죠? 그 말이 여기서는 표현을 둘 이상 도시에 걸칠 때라고 씁니다. 여기서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인접지 포함한다. 둘 이상 걸친다. 같은 말인데 만약에 둘 이상 도시에 걸칠 때는 시행을 누가 하냐? 같이 싸우지 말고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입안은 어떻게 하죠? 입안은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아니면은 입안할 자를 양보해서 지정하든지. 근데 얘는요, 시행할 자를 지정하지만 공동시행 이런 거는 법에 없어요. 아시겠죠?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률이 없다는 것. 그런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입안할 때 똑같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죠? 자, 도에 걸친다. 이때는 뭡니까? 국장이, 그죠? 국장이 뭐를? 시행할 자를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같은 도에 있다. 누가? 도지사가 시행할 때를 정한다. 자, 요거는 뭐냐? 입안권자 중에서 내가 이제 여기 안 썼지만 입안권자 중에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할 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고 잘못했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만 하니까 어렵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행정청이다. 1. 원칙.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소. 소주가 좀 더 낫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래는 본인이 시행하는데 둘 이상 도시 걸칠 때는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권자가 지자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도시 안에 수장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입안도, 즉 시행도 마찬가지자. 그럼 두 번째 모두 있다. 예외. 누구죠? 국장도 시행할 수가 있다. 또 도지사도 시행할 수 있다. 그죠? 국장 어떨 때? 국가 계획일 때. 그죠? 국가 계획일 때. 도지사 광역 도시 계획일 때. 이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시행하기 전에 지자체 바로 아랫사람이죠. 지자체장들의 반드시 의견은 듣고 하라. 자, 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상관어 3번 시행자 1. 행정청 기업 원칙. 그렇죠? 둘 이상의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에 걸쳐 시행된다. 그죠? 나온 가에 가 보시면 걸친다. 그도 뭐 한다고요?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해서 공동으로 시행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렇죠? 하지만 특광 등등의 뭐들 들어라? 의견 들어라.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안에는 시군이 있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죠? 예외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얘 때문에 요거 때문에 틀리게 한 적 없습니다. 요거 공동하지만 참고는 하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다. 입안권자가 정리가 되면 시행자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행정청 시행자. 그럼 여기서 굳이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나눈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요. 두 번째, 그럼 비행정청도 국민이 투표로 뽑지 않는 인간들 중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어떤 경우냐?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그렇죠. 지정을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물론 지정이 되면 지정된 걸 모르니까 고시함으로써 알려줍니다. 고시함으로써.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럼 비행정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랬죠. 첫 번째 공공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있다. 공공은 서로 믿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민간은 못 믿어. 그러니까 동의 요건 충족해 와야 됩니다. 동의 요건 충족해 오면 너 재정해 줄게 하죠. 그러면 토지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일단 소유하고 사야 돼요. 소유하고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 요건입니다. 그래서 민간만 동의 요건이 있다.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할 때의 동의 요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기업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 지정을 받아, 그죠? 지정을 받아 할 수 있다.
오른쪽 메뉴에 그 박스 보시면 나오죠, 그죠?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한마디로 민간 시행자 그 말이죠.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빼는 것이고 행정청 빼고요. 2번, 3번 공공기관 등등 빼죠.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에 한해서 면적 3분의 2,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그죠? 지정을 받으면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미리 해당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그죠? 공공이 한다. 토주공이 광주서 한다. 민간 시행자가 광주서 한다. 최소한 광주시장의 의견을 듣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니은 시행자를 지정하면 뭘 하라? 고시해라. 요거죠. 고시해야 알겠죠, 그죠? 우리는 광주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공시행자를 지정했구나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겠죠. 반드시 고시를 해라. 밑에 행정심판. 그러면 저를 봐요. 행정심판이 뭡니까? 나한테 처분을 내려준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죠. 그러니까 요거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이 사람보다 윗사람은 여기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를 지정한 사람을 윗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 행정심판은 바로 행정청, 즉 이반권자죠. 즉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고 지정한 자가 바로 이반권자이다 그 얘기죠. 나를 지정해준 사람을 윗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의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그죠? 나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 신청은 바로 제기하고 행정심판은 윗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지정한 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행정청이 하든 비행정청 하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누가 하든지 간에 실시계획은 반드시 시행자는 실시계획 제되면 실시계획은 누가 하든지 간에 반드시 제작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든 비행청이든 모든 시행자 한마디로 모든 시행자 누구든지 그런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는 포함시켜라? 사랑하는 설자시를 포함시켜라. 사랑하는 설자시. 됐죠? 설이 뭐죠? 설계도서. 자, 자금계획. 시행기간. 자, 그러니까 설자시는 어디 포함된다? 실시계획 포함된다. 그러면 책 봐요. 상가하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시행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니은 실시계획에는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 포함해라. 디귿은 그 위에 네모난 박스 있죠. 박스에 2번에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됐네요. 그래서 디귿은 삭제. 리을 시행자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렇죠. 도로 건설한다, 설치한다. 광주에서 순천청에서 막 굉장히 남해안으로 한다. 심지어 저쪽에 어디까지 갑니까? 대구로 이어진다. 가령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은 부분 분할하여 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면 인가 받습니다. 뭘 받아요? 인가 받으면 이제 고시하겠죠. 저를 봅니다. 이럴 때
인가는 뭡니까? 인가가 떨어져야 그 실시계획대로 사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소한도로 동급은 아니겠죠. 그렇죠? 동급 아니죠. 그러면 현재 비행정청이야 원래 행정청 낮으니까 이 중에 가장 높은 건 행정청입니다. 그럼 행정청인 입안권자보다도 더 한 끗발 높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시행자가 입안권자라면 그러면 그에 관한 인가권자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그렇죠. 결정권자가 되겠죠. 결정권자가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 원칙과 예외를 구분 없이 쓰면 국장, 시도지사, 그렇죠. 대도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받기 전에 이 실시계획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열람시킵니다. 한번 보라고. 그래서 요때 그거를 공고하고 한번 열어봐라 하고 최소 얼마 이상? 10살 이상 요거를 열람을 시킨다. 언제? 요때 인가 받기 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경미한 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사항일 때는 X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이죠. 좀 이따 요거 책이 있으니까 체크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가 받고 나오면 인가권자가 인가해주면 그 뒤부터는 고시하겠죠. 이럴 때 인가 받은 이후에 내용을 좀 변경해야 돼요. 없애버려. 다시 폐지해야 돼요. 이때도 뭐예요? 이때도 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받아라. 인가 받는 걸 변경할 때도 또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또 뭐요? 인가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 있는 경미한 사항과 요 경미한 사항이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의 인가 기업 인가권자 나오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한마디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니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받아라. 가로 안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제외. 인가권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 뜻입니다. 디귿 인가 받은 계획을 변경, 폐지, 인가받아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인가를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냐? 1번 사업 명칭 변경.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경미하다 그러면은요 그 사업이 큰 틀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 사업에 그 틀을 바꾸는 거 전혀 관계 없죠. 그죠? 이름 바꾸는 거니까. 다음에 두 번째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경계 변경이 있다면 이거는 사안이 큰 겁니다. 구역 경계 변경이 없다.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이것이 있는 안 되겠죠. 없는 상태에서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 요거 10% 미만 요거 체크하세요. 변경. 3번은 뭐냐? 공작물. 3번은 요번에 새로 추가된 법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책이 없어요. 공작물인데 그냥 공작물만 동그라미 하세요. 내용은 이미 배웠거나 이미 채차 알게 돼요. 공작물.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뭐에서 하면 무조건 면적 25 기타 50인데 공작물은 무조건 다 50. 그죠? 예. 뭐뭐 왜 그러면은 몇 배? 10배인데 공작물은 3배. 그러니까 뭐뭐에서 그러면 다 50이고 뭐뭐 왜 하면 전부 다 150이잖아요. 150. 근데 오늘 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그 내용이에요. 개발의 허가 파트도 이미 공부를 했거나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4번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그것도 아니하는, 뭔가 경미한, 수반하는 틀리겠죠. 수반하지 아니하는, 큰 틀에서 변함이 없는 대수선 등등이고요. 5번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위치, 규모 등 변경을 똑같이 수반하지 아니하는, 수반하는 X, 뭐 없는, 수반하지 아니하는, 그쵸? 명칭만 바꾸는, 공작물 경미한 거잖아. 경미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 인가 받아 안 받아요? 인가 받지 않는다. 그 말. 요거는 요거 5가지죠. 그러면 인가권자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건 비행정청이 만약에 시행자라면 누구 찾아가서 인가 받느냐? 나를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 받습니다. 아시겠죠? 국장한테 인가 받으면 국장 찾아가 인가 받고, 나머지 지자체 장들한테서 지정받으면은 나를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인가 받는다. 그것이 바로 미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시행자는 당연히 국장 빼면 시도하고 대도시밖에 안 남겠죠. 여기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읍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면 그때 가서 인가해라. 당연한 말씀이죠. 시옷 실시 계획을 인가하려면 무슨 말이죠? 인가하기 전에 그런 말이죠. 미리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라. 요거 시켜라. 그런데 밑에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뭐냐? 이것도 큰 틀에서 변경이 없는 것들이 있죠. 1번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그죠? 이것도 수반하는 안 되겠죠.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 내용, 실시 계획의 내용, 그죠? 내용을 변경할 때. 두 번째,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변경할 때, 대충 이번 달 말쯤 준공 예정일, 대충 이번 달 말쯤 착수 예정일인데, 예정일 하다 보면은 2, 3일 빨리 할 수 있고, 그죠? 예정일이니까 하다 보니까 2, 3일 정도 늦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주소 변경, 이름 변경이죠. 시행자의 주소 변경.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행자 주소가 바뀐 거, 뭐 사업하고는 큰 틀에서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봐주시고, 지문에서 꼭 한두 개씩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요약집대로 자주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응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따라합니다. 환경조. 다 같이 시작. 환경조. 한 번 더 시작. 환경조. 환경조자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조건부 인가든 조건부 허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하는 건 좋아. 지금은 우리 공적개발 사업이에요. 공적개발 사업이든 사적개발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설명하기 그렇고, 환경이다, 여러 가지 위해 방지 있다, 너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그죠? 환경상 위해 방지 등등 피해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시행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가 보상을 해줄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고 못 해줘. 그러면 나 인가 못 해줘. 또는 허가 못 해줘. 해드려야죠. 그래, 그럼 인가해 줄게. 또는 허가해 줄게. 인가 파트는 인가고 허가 파트는 허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강조하잖아요. 공공끼리야 이해해. 누구 못 믿어? 그러니까 민간은 못 믿으니까. 그래, 너는 민간이잖아. 너 참 착하게 잘생긴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돈 한 푼 장사 없잖아. 한다고 해서 인가해줬어. 한다고 해서 허가해줬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이행보증금 예치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인가든 허가든 다 나와요, 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허가 파트에 나와요. 파트에. 그러니까 그 얘기죠. 바로 3번 뭡니까? 이행보증금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기억, 이행보증금 예치, 기위환경조 나오잖아요. 그죠? 기위환경조로 인한 조건부 인가인데 그것 때문에 너 못 믿어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뭐라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데 니은 보니까 예치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등, 한마디로 공공. 그러니까 반대 말하면 민간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는 겁니다. 민간만.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그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뭐냐? 그 내용은 허가 파트 똑같은데 용어가 도시 다시 말해 공적개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을 뿐이다. 1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 등등 뭐라고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죠? 세부적 내용은 또 허가 파트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2번 다음 시설입니다. 1번 토지의 굴착, 2번 토속의 발파, 3번 차량 통행, 4번 비탈면 적용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르지만 굴비 발차기 요거잖아요. 굴비 발차기. 제가 굴 하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굴. 여러분 굴착 그래야지. 이거 안 맞아 이렇게. NG. 제가 굴 하면 여러분들은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굴. 비. 비라고 비. 비인데 왜 발파 왜 나오냐고. 다시 NG. 다시 굴. 비. 발. 차. 차량 통행까지 해요. 차량 통행. 차. 기반시설. 똑같습니다. 인가든 허가든. 오늘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잠깐만 체킹만 하고 바로 47페이지 47페이지 펴보세요. 상관의 8번 나오죠. 그죠? 조건부인 허가 파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시 32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시면 거기 방금 말한 굴비 발차기 밑에 리얼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똑같으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이행담보 규정을 준용한다. 거기 가서 배워라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48페이지. 그죠? 48페이지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똑같다 그 말이죠. 똑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굴비 발차기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내용은 인가 파트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 나왔을까? 어디에서? 허가 파트에서. 하지만 이것이 인가 파트에서 나와도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동그라미 4번. 너 왜 인가 안 받고 네 맘대로 행했어? 원상회복 시켜.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어요. 행정청이 가서 대신 집행합니다.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5번. 자, 이렇게 해서 인가 받으면 끝. 그럼 인가 끝났다고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인가 건적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이제 공사 착수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고시하잖아요. 고시하면은 바로 착수하기 전에 관계행정 기관장 이 내용을 통보합니다. 보라고. 일단 보라고. 뭐 한다고요? 통보. 여러분들 그 5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가하면 1번 고시하고 2번 통보하고가 3번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주면
고시가 딱 끝나자마자 첫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인데 하여튼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사업하라, 그냥 공사 들어가라, 인허가를 전부 다 받으라 그러면은요 사업 못합니다. 하나하나 걸리는 것만 다, 요것도 인가받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인가받고 하려면 사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업하는데, 단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관장과 뭔 해라? 협의해라. 통보해 놨으니까 협의하라. 협의만 되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언제? 실시계획을 고시함과 동시에. 그래서 첫 번째 인허가 의제. 이제 두 번째 사업 인정이죠. 사업해도 좋아요 라고 인정을 받은 시점이다. 그래야지 공사에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착수 전에 실시계획 고시한 때가 바로 인허가 의제, 그 다음에 사업 인정 시점, 두 가지. 6번 인허가 의제, 기억 방금 얘기했었죠.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니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인허가 등 같이 고시한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상가 5번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공사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 당연히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 이때 준공검사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인가권자가 받는 거니까 결정권자이죠. 결정권자. 결정권 중에서도 국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 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준공검사권자고, 준공검사 받으면 바로 준공검사한 준공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이제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준공검사 했으면 직접 얘네들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인가권자가 현재 시행자라면, 그렇죠? 인가권자 본인이 직접 인가권자가 시행자라면은 준공검사를 본인이 자기한테 안 받겠죠. 인가권자는 국장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국장은 자기보다 아래 사람한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가권자가 시행자라면은 공사가 완료되면 그냥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 말이죠. 이때 시행자가 인가권자다. 한마디로 누구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면은 바로 준공검사 받지 않고 바로 그냥 공사를 공고한다. 그러므로 공사하려 공고는 시도하고 대도시를 당연히 들어가지만 국장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준공검사권자에는 국장이 안 들어가지만 공사하려 공고는 국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공적개발 사업 중 하나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 절차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가 5번, 1번 시행자는, 자, 물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빼고, 일단 빼고 인가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마치면 얼마 내에? 7일 내. 이때 7일 내. 여러분 이거 책이 없을 거예요. 7일 내에. 그 요약집이 왜 필요하냐면은 책에 빠진 것들, 법 바뀐 것들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있습니다. 프린트 없는 요약집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 안 주는 거예요. 7일 내에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며칠 내에? 7일 내에. 2번 시도, 대도시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하며, 당연하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공사 완료. 그러니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 준공검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냥. 3번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 시행자, 즉 인가권자가 시행할 때는 공사를 마치면 그냥 바로 준공검사 없이, 요거는 내가 지금 넣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공검사 없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로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차는 여러분들 좀 쓰면서 좀 외워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공부 어렵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알고 있어야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법은. 쌍그리 6번 시행자 보조치. 1번 서류의 열람, 복사, 등본, 조본, 발급, 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유료, 무료로 청구할 수 있고요. 서류에 공시송달, 서류를 뭔가 주고 싶고 뭐 주고 싶어도 사람이 어딘지 몰라요. 거소가 불분명해. 주소도 틀려요. 사람이 안 보여요. 서류의 공시송달제도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요, 니은 비행정청 시행자, 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공시송달할 때 반드시 인가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바로 승인 동그라미 승인. 저를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예를요, 비행정청 시행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전을 뭘 받죠? 지정받는 건데 이거를 승인 받으면 하고 바꿔내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공시송달할 때 승인 받는 것이고 시행자는 지정받는 겁니다. 승인. 3번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 그렇죠? 원래 계획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하면 무효.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돈만 있으면 사업할 때 수용을 못할 것도 없죠. 돈이 없어 못하지 뭐.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가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이다. 그죠? 부지이다. 가령.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A다. 그죠? A다. 그러면은 수용 하죠. 그죠? B 땅 1에 있어. 1에 있고. C는 1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개발 사업은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끊어가요. 그러면 여기 팔고 요건 남았어요. 이놈은 전부 안 하겠죠.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B는 팔고 남은 땅, 이게 뭐죠? 이거 바로 잔여지. 불러 잔여지. 잔여지는 양이 좀 많으면은 B도 좋아합니다. 어차피 부지에 걸쳐 있으니까 땅가 올라가겠죠. 근데 10평도 안 돼.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B한테 이양하는 김에 수용해줘. 그러니까 수용 청구하는 해요. 그죠? 그럼 사용 따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알았어, 수용할게 할 수 있고 돈이 없어. 대신에 네 땅 내가 좀 사용할게. 하여튼 수용과 사용이 다 어울려요. 얘는 수용, 사용 일단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얘는 뭐죠? 얘는 인접지. 인접지. 그냥 전혀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나 수용해줘. 그럼 딱 한마디 하죠. 내가 미쳤냐 그러죠. 그렇잖아요. 수용은 안 어울려요. 단지 내가 사업하면서 어차피 땅을 좀 중간중간에 자재 좀 쌓아놓고 등등 땅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너 사용할게. 언제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잠시 동안만, 일시 동안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접한라고 하는 인접지란 말 나오면은 무조건 일시 사용이지 수용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이거 집어넣었어요. 얘처럼 인접한, 수용, 사용 틀렸잖아요. 이건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은 기업,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니은에 바로 인접한, 요거 인접한이 바로 인접지죠. 일시 사용입니다. 수용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수용 사용. 그러면 저를 보세요. 수용 사용은 뭡니까? 수용은 무조건 이거는 강제. 난 땅 팔기 싫은데 그냥 공익 목적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 수용이에요. 물론 그에 합당한 손실은 보상하겠지만, 근데 돈 줄 자는 적게 주고 싶고, 그죠? 땅 주인들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것 때문에 협의가 되니 마니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중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 아파트 좀 팔아줘. 얼마인데? 3억인데. 그래. 근데 2억 9천이면 산대. 그럼 합의해서 깎아줄게. 가능해요. 나는 전혀 팔기 싫은데 찾아와가지고 네 아파트 나한테 팔어. 얼마? 3억에 미쳤냐? 그럴 거 아니야. 왜? 팔기 싫은데 와서 거꾸로 팔아달라고 하면은 3억에 안 팔죠. 3억 한 2천 좀 팔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일반적으로.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수용 사용은요,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있지만 항상 법률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그 가격 제시가 나와야 서로 수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은 항상 이 법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없다면은 바로 보상법인 공치법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공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인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에서 다시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말 표현이 뭡니까? 수용사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공치법을 규정한다 그 말이죠. 리을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등등 요거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요거 사업인정 조금 요거 했었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사업 인정 시점이 실시계획 고시한 때 인허가이제도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요 두 가지. 미음 재결 신청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3억 줘. 아니 나는 3억 2천 줘. 아니야 나는 2억 9천 주고 싶어.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2억 9천이냐 3억 3천이냐 협의가 안 돼. 협상 결렬. 돈 받을 자 돈 줄 자 협상 결렬.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결정 냅시다. 재결. 이것이 요것만큼은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예, 공치법은요 무조건 재결은요 1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만약에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공적개발 사업은 바로 사업 시행, 즉 사업이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간에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돼. 신청. 그러니까 무조건 공법에서는 국토법이건 개발법이건 주택법이건 어느 법 불문 무조건 재결은 무조건 똑같아. 뭐라고요? 시행기간 이내. 연도가 아닙니다. 1년 이내에 아닙니다. 시행기간 이내. 똑같잖아요. 재결 신청, 시행기간 안에 같은 말입니다. 시행기간 이내, 시행기간에, 뭐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1년 이내가 아닙니다. 요것만큼은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5번 타인 토지 출입. 항상 사업하려면은 남의 땅에 또는 건물이 있다면 남의 마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측량 때문에. 그렇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최소한 남의 땅에 들어간다. 하필이면 측량할 장소가 주택이 있는데 마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허가를 받든지 동의받든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들어갑니다. 왜? 그냥 들어가면은 뭐가 되죠? 주택이 있다면은 주거 침입이에요. 땅이 있다면은 그냥 지료도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판사 안 할게요. 잘 나와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출입만 하는 경우, 남의 땅이든 마당이든 몸만 들어갔다가 일 보고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 들어갔다가 그 소유자 등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할 때. 다르죠, 그죠? 이럴 때 책 봐요. 단순한 토지의 출입은
7일 전 통지합니다. 소유자가 되었던 점유자가 되었던 관리인이 되든 간에 셋 중에 한 명한테 하면 돼요. 오른쪽. 그런데 들어간 이후에 야, 네 물건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앞에 있는 물건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제거해야 되겠다. 변경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돼, 안 돼? 만질 때 그 집주인의 허락 받아요. 허락이 여기 뭡니까? 동의. 그러니까 저를 봐요. 단순한 출입은 7일 전 통지, 그 이후에 사용 등할 때는 3일 전 통지. 맞죠? 그죠? 그리고 단순한 출입할 때는 자,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냥 들어갑니다. 하지만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습니까? 허가. 그러니까 출입은 7일 전, 행정청은 허가 X, 비행정청은 허가 O. 자,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후에 일시 사용합니다. 제거합니다. 변경합니다. 3일 전 통지.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 동의. 같이 2번 길이. 그런데 오른쪽을 먼저 할게요. 꼴 2번 동의받아라. 근데 동의를 받고 싶어도 그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고소가 불명해가지고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공적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행정청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비행정청은 허가, 행정청은 그냥 통지만 하고 한다 그 말. 나중에 광주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정청은 그냥 통지. 사람이 없어요. 비행청은 허가증. 왼쪽에 토지 출입에서 3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 요겁니다. 허가 관리인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거기에 거주가 있는 점유자. 그 점유자가 관리인이든 그 점유자가 소유자이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 무조건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밤에는 아시겠죠? 예, 점유자. 4번 출입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 증표는 행정청 증표일 것이고 비행정청은 허가증 되겠죠. 관계인에게 내보여라. 5번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방해하면, 위반하면 뭡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년 1천이 아니에요. 기억납니까? 야구방망이 기억나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것도 의외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교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금방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넘기세요. 하던 거 좀 마주하고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6번 타인 토지 출입 등에 의한 손실보상. 자, 요거는요 먼저 참고삼아 공지법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자, 행정심판 절차인데 이것이 이제 행정심판 편의주의라고 해요. 첫 번째 나왔죠. 협의. 돈 줄 자, 돈 받을 자. 보상해 줄 자, 보상 받을 자. 그거 봐요. 기억. 손실보상 의무자. 먼저 누가입니까?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뭡니까? 시행자. 그러니까 일시 사용하다가 제거하다가 변경하다가 그 소유자 등의 소유물을 다치겠습니다. 장독 그럴 때 다 깨먹었습니다. 당연히 보상. 이럴 때 누가 한다고요? 그 행위자가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광주시에서 분명히 그자는 광주시장의 이름으로 보낸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죠? 나의 실수지만은 그가 속한 행정청. 나중에 보상해주고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우리 알 바 아니고 늘 사정이고. 하여튼 그 자가 속한 누구라고요? 행정청 또는 시행자.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닐 때는 그죠? 비행정청일 때는 그 시행자가 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협의 뭐라고요? 손실 보상을 할 자, 그 다음에 손실을 받은 자, 돈 줄 자, 돈 받을 자가 협의한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저를 봐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얘기해서 항상 똑같죠. 뭐합니까? 재결. 하여튼 돈 받는 건 무조건 뭡니까? 재결. 얘기했었죠. 1년 이내에 OX 안 되죠, 그죠? 언제 한다? 시행기간이네. 시행기간 이내, 같은 말 이내 하면 된다. 3년이 걸리든 5년 걸리든 간에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재결 신청입니다. 신청하면 된다. 어디 하느냐? 내가 속해 있던 지방이든 중앙이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관할 토수위. 그래서 우리가 국토법에는 요까지만 나와요. 협재 끝. 그리고 요까지 시험에 지문 나오는데 요 뒤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 절차도 있거든요. 왜? 요 뒤에 내용은 어디 있냐? 공시법에 있어요. 공시법에.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나와도 우리가 틀렸다거나 우리 공법을 벗어나서 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법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가능하면은 안 되죠. 안 내죠. 하지만 참고하라는 얘기면 참고를. 그래서 재개했는데 또 안 됐어. 재협상 안 됐습니다. 그때 뭐 하느냐? 바로 이의 신청합니다. 어디 하느냐? 바로 이제는 관할 안 되니까 중앙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합니다. 얼마 이내에? 30일 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마저 안 됐어. 그러면 이제는 행정소송겁니다. 어디에? 법원에. 똑같이 얼마 이내에? 30일 내에. 나는 재결이 안 됐어요. 나는 바로 법원 갈랍니다. 가능해요. 왜? 행정심판은 자기 마음대로 편의주니까. 얼마 내에? 합해서 60일 내에.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 협재까지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혹시나 또 언급될까봐. 그게 디귿.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뭐라고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번 그 이후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이후 모든 내용은 공시법을 준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상가로 7번 공공시설 등의 귀속 까만 거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개발항이 허가 파트 가서 배워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페이지만 잠깐 체크하면은 야 한번 딱 잡았는데 한번 딱 펴지네. 49페이지 쌍가루 14 요겁니다. 요거. 그쵸?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 가서 배워라.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도찐 개찐이다 똑같다. 마지막 8번 조성된 대지 건축물의 처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법에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시험은 이 법에 따라 하라고 나와요. 시험에. 그거 주의하세요. 이 법에 안 한다. 근데 이 법에 의하여 라고 냅니다. 시험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순위 양도 아니면 서로 간의 교환. 따라해요. 양도 교환. 양도 교환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이 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 요거 하나만 그냥 체크하시고 간혹 가다가요 지문 하나 뜨는 겁니다. 5개 중에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